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설 연휴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종합지수에 대한 분석과 함께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29포인트 하락한 3091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6.6포인트 하락한 960으로 마감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상승했던 부분이 하루 만에 하락 반전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동안에는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차별화 장세죠. 일본 증시가 2.1% 상승을 하면서 또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해줬고요. 중국 증시도 1% 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 그죠? 특히 환율 부분도 긍정적이었어요. 4원 10전이 하락한 1119원 60전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 그죠? 수급상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뭐 외국인들이 3,500억 매도를 해줬지만은 대부분 물량을 기관들이 받아줬어요. 2,700억 받아주고 개인도 소폭이나마 순매수로 나서주는 모습. 자, 이런 모습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29포인트 1% 가까이 하락을 할 그런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요, 장중에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추가 부양책 기대감으로 장중 내내 플러스권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얘기예요. 과거 같으면은 나스닥 선물의 플러스권을 유지해 주면은 낙폭을 축소한다든지,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장 막판에 하락폭이 깊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선물 세력들이 강제적으로 누른 것이 아닌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바로 이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죠. 오늘 5,200계약이나 감소를 했다. 방향성이 전환되는 때 주로 나타난다라고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저는 선물은 아니죠. 옵션 만기가 내일 모레 수요일이에요. 그거를 앞두고 반전 방향성을 트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억지로 누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부분 말씀드려요. 자, 오늘 옵션의 수급상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42억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하방으로 본 거죠. 그리고 풋 옵션은 한 8억 정도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하방으로 봤고, 개인이 33억, 그죠? 순매수해서 상방으로 봤고, 풋 옵션을 매도했으니까 상방. 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일부 봤지만은 그동안에, 그죠? 우리가 보면은 1월 15일, 그러니까는 1월달 둘째 주 금요일 이후, 그러니까 1월 15일 누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콜옵션을요 865억을 순매수를 했고, 그죠? 그러면은 콜을 매수했다는 얘기는 860억치를 상방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을 했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220억 요걸 그죠? 매수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방으로 한 거기 때문에 860억 상방과 하방 220억을 빼면은 한 640억을 상방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개인들 보면은 콜옵션에서 800억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하방으로 본 거죠. 그리고 또 15억을 풋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15억도 하방. 그러면은 한 820억치를 누적으로 오늘까지 하방으로 보고 있다. 기관들은 보면 이 콜옵션 같은 경우 57억 순매수니까는 상방, 그렇죠? 그리고 풋옵션을 매도했으니까는 상방, 그렇죠? 그러면은 한 200, 한 60억대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옵션의 물량을 수급상을 봤을 때 지수를 상방으로 보고 있다. 그 만기일이 바로 수요일 내일 모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그동안의 방향성을 전환하기 위해서 오늘 누르고 내일은 조금 상승으로 좀 반전될 수 있지 않나라뇨. 이 옵션 수급상에서는 나타난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물론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한번 매수로 관점했는데 그 기준점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내일 미결제 약정이 플러스권이 유지해서 뭐 한 1000계약이라든지 나와서 한 2, 3천 계약이 증가를 할 때 방향성이 상승이다 그러면요. 아마 모레까지는 그 방향성이
유지될 수 있고, 만약에 미결제가 1000계약 정도 이상이 증가하는데 지수가 하락한다면 아마 그 부분 그 방향성대로 모레까지 이어진다 해서 일단은 저는 상방으로 보되 이 미결제 약정의 증가를 보면서 그때 주가의 방향성을 보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1박 2일 코스로 내일 사서 모레 만기 때 매도를 한다, 차익을 실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좀 길게 본다면 좀 20일 이동평균선이 코스피 지수가 3106포인트예요. 좀 지금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요 지수인데요. 지금 이제 상승세에서 하락으로 반전되는 모습과 하루에 한 3포인트씩 지금 밀리고 있고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2860인데 지금 하루에 한 10포인트씩 올라오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한 2900까지는 쉽게 그렇죠 올라올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요 지난번 그러니까 1월 말 저점 수준에서는 좀 어느 정도 강한 지지 그래서 당분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뭐 2900대에서 뭐 3100선에 박스권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내일 좀 상방이 나올 수 있나 해서 내일 조금 지수 밀리고 미결제 약정을 보면서 그 미결제 증가 속도와 그리고 방향성대로 좀 움직여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회원가입 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요, 지금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어차피 수익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장세인데요. 자, 우리 이제 전략 종목들, 업종별, 테마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먼저 반도체, 삼성전자를, 그죠? 우리가 기준점으로 메인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1월 11일 날 장중 고점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서요. 우리가 한 20% 내지 30% 이제 축소를 하고 좀 더 밀리면 이제 추가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이 대형주들 보면은 고점이 1월 11일 날 형성이 됐거나 아니면은 1월 26일 날 고점 형성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1일은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형성한 날이고 1월 26일 날 고점을 찍은 종목들은 코스닥 지수가 고점을 찍은 날이죠. 자, 오른쪽 보면은 삼성 SDI인데 삼성 SDI 1월 26일 날 81만 6천원 고점 찍은 때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죠. 자, 요것도요. 카카오도 보면은 1월 26일 날 47만 9천원 고점 찍은 모습이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월 11일 날 88만 3천원. 요런 부분에 봤을 때, 내일 조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요. 저는 오히려 이 낙폭 과대 종목 쪽에서 일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줄이고 좀 더 이제 내일 반등 한번 나왔다가 좀 대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은 어차피 이번 달 좀 지수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일 이동평균선까지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한 900포인트대까지 박스권의 하단이라 본다면은 뭐 추가적인 하락 여부는 조금 더 남아 있다. 뭐 오히려 근데 이제는 뭐 반 이상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빠지면은 이제 매수한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요거 부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넷패스를 이제 세컨 종목으로 보고 있죠. 최근에 보면은 역사적 신고가 돌파한 종목들 우리가 반도체도 많죠. 유진테크라든지 넷패스, 코미코, 월덱스 그렇죠? 이 외에도 지금 상당한 많은 종목군들이 역사적 신고가 돌파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지수가 조정을 거친 이후에 지금 종합지수상으로는 한 달 정도 좀 조정을 받았죠. 요 조정이 이제 짧으면 한 달, 길면은 2달 정도에 지금 3개월 상승했기 때문에 한 달에서 2달 정도 그죠? 받을 수 있다면 한 달 반 정도 받으면은 설 연휴 끝나고 그 다음 주 되면은 아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역사적인 신고가들을 한 번씩 돌파한 종목들 시장이 다시 움직이면 이러한 종목군들로 매기가
몰릴 수 있다 해서 관심 갖고요. 자, 그리고 보면 이게 좀 역사적 신고 나온 것이 펄 어비스, NC 소프트 게임즈죠. 예, 콘텐츠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덕스탄 네오록스, 하나솔루션, 일진 머트리얼즈, LG화학, 캠트로닉스, CS 윈드 있죠. 이러한 부분 봤을 때 보면은 뭐 우리가 반도체, 예? 그리고 게임주라든지 콘텐츠 관련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도를 한다서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로 계속적으로 비중 조절만 하면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20%에서 30%만 현금을 갖고 있고 나머지 7, 80%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전략 종목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비중을 채워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른쪽은 삼성 SDI 종목이죠. 삼성 SDI 종목도 1월 26일 날 고점을 찍고 좀 옆으로 잘 행보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자, 어떠한 상승의 모멘텀이 나온다면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요거는 이제 카카오죠. 우리가 이제 삼성 SDI뿐 아니라 이제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자, 지금 보면 동박 관련 종목군들이 그동안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는데 좀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종목 상승 흐름이 순환매가 바로 이 양극재 쪽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바이오주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1월 11일 날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하반 경직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움직임 나올 때 됐어요. 셀트리온도 같은 맥락으로 봐달라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 바이오주도 한 10% 정도 비중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만든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빅히트,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콘텐츠 관련 종목, 인터넷 관련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차트를 보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삼성전자의 일봉 모습인데요. 금일 500원 하락한 83,0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큰 특징은요, 거래량 감소죠. 금일요 1,500만 주 평균 거래량이 크게 하회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매도세가 크게 약화됐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간 조정은 좀 더 나올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변 여건이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는데 선물 세력에 의해서 짓눌렸다. 그 부분이 모레 옵션 만기를 해서 내일 오전에 좀 하락했다가 되돌려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러한 낙폭이 심화된 종목군들로부터 조금 상승세가 반전의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물론 그것은 선물 옵션 만기에 따른 단기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현황에 봤을 때도 오늘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하고 그 물량 기관들이 받아주는 모습, 그동안에는 개인들이 꾸준하게 매수세에 나섰지만은 어제서부터 개인들이 매도로 반전되는 신호, 즉 지수가 조금 상승으로 반전되는 경우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반등이 내일은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도 더 힘이 좋은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삼성 SDI 주가 모습인데 비록 오늘 5,000원 하락한 77만원으로 마감이 됐지만요. 자, 고점 대비해서 다른 여타 종목군에 비해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 하방 경직의 모습이 강하다. 시장만 안정되면 언제든지 또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 BM 양극재 관련 종목이죠. 아마 순환매 양상으로 또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올 수도 해서 갖고 계시는 물량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라 말씀드리고, 하지만은 뭐 옵션 만기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반등 차원이지 추세적인 상승으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일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 방향성이 상승으로 플러스권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면은 아마 모레까지 이어지니까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일단은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카카오죠. 카카오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 포트에 카카오는 어느 일정 비중, 뭐 내가 10%면 10%, 20%는 20% 꼭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뇨.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고 제 상승을 도모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일 많이 올라갈 종목을 뭐 100% 다 갖고 있으면 좋은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이 시기와 그리고 상승폭을 누구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 투자하고 분할로 매매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나에게 큰 수익을 갖다 준다 해서 카카오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작년뿐이 아니고 작년에도 우리가 큰 수익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올해도 많이 올랐지만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또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죠. 전혀 지난 11월서부터 종합지수는 크게 올라갔는데 이 삼성 바이오는 움직인 게 없었죠. 충분한 기간 조정 거쳤어요. 움직임이 나올 때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주들도 내 전체 비중이 한 10% 정도 셀트리온이 됐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됐던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아까 그 위에 부분에 있는 것은 작년 연초서부터 우리가 강조해드렸던 그런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이고,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뒤늦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죠. 우리가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현대차,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지난 가을에 역사적 신고가 돌파한다는데 현대차 그 당시에는 되게 역사적 고점이 되게 멀어 보였는데 그렇죠? 돌파가 충분히 되는 모습인데 오늘은 애플카 그죠? 협상이 중단됐다는 얘기 나오면서 하락했는데 크게 우려사항 없어. 오히려 저희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1일 날 그죠? 그 주에 한 20-30% 매도한 부분을 요번에 23만원 내려오면은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저는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현대차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태양광 쪽에 하나솔루션, 그리고 이 수소 관련주에서는 두산푸어셀이나 비나텍, 그리고 풍력에서는 CS인도 있는데 저는 요 관련 종목군들 친환경 에너지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요 종목군들 뭐 현대차가 됐던 아니면은 이 친환경 에너지 하나솔루션이 됐던 두산푸어셀이 됐던 한번 일정 비중은 좀 채워 놓는 것이 아닌가. 지금 테마별로 섹터별로 보면은 요 친환경 에너지 모습이 상당히 누가 주가 관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오히려 이 지금 뭐 삼성전기라든를 포함한 이 스마트폰, MC 넥스 우리가 세컨 종목이었죠. 이러한 종목군도 좀 많이 올라서 부담되는데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히려 좀 주가 관리가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종목군들.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분할 매수죠. 그리고 5G 통신 장비 RFHIC, HFR 그리고 KMW를 우리가 선두로 보자 해서 뭐 삼성전기가 스마트폰이라든지 5G든지 둘 중에 합쳐서 한쪽으로 한 10% 더 선호하는 쪽 아니면은 뭐 5% 나눠서죠. 그 비중은 유지하고 특히 지금 이제 HFR이 그동안 주가를 못 움직였는데 오늘 이제 수주권이 나왔어요. 뭐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작년 전체 매출이 한 3%인데 일본 쪽에서 수주권이 나왔다 해서 약간 반응을 보이는 모습죠. 하지만 저는 이 5G 통신 장비는 내 전체 투자 비중이 한 10% 정도는 우리가 보유를 해도 올해 안에 한번 움직임은 크게 나온다 해서 일정 비중 한 10% 미만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가 애플카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뭐 기아차뿐이 아니라 현대 관련 그룹주들이 크게 밀렸어요. 자, 오늘 6.2% 하락한 23만 4천 원인데 수급상을 보면은 자, 오늘 이게 6%나 크게 막 빠지고 그러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큰 폭으로 매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22,000주 매도, 기관이 5만 주 매도에 그쳤다. 개인만이 5만 5천. 생각보다 주가 하락폭보다
외국인 기관 매도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죠? 오히려 이 악재를 이용해서 오히려 물량을 좀 걷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죠? 그래서 23만 원 밑에 내려오면은 분할 한 2분할 내지 3분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지난번에 고점 부근에서 뭐 20, 30% 매도한 부분을 요번 기회에 재매수하는 기회로 한 2회 내지 3회 나눠서 해달라.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렇죠? 두산푸어세 그리고 비나텍 다들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가 관리를 상당히 한다 해서 지금 섹터별로 보면은 저는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 더 누가 관리하는 흔적이 역력해서 단기적인 됐던 그렇죠? 우리가 일정 비중을 끌고 가시던 조금 포함을 내 포트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은 조금 이제 오늘 지수가 강제로 억눌렸던 것이 선물 세력에 의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부분이 옵션 만기 모레기 때문에 내일 오후장이라든지 뭐부터 조금 상승으로 좀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때 될 수 있으면은 지수 영향력이 큰 지금 말씀드린 대형주 특히 이제 전략 종목 쪽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현대투자의 정의형 가입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고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이에요. 변동성이 큰 종목, 그죠?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더 많이 갈 것 같아 따라가고 또 하루 이틀 빠지면은 또 크게 빠질 것 같아서 매도하는 엇박자 투자가 계속적으로 나온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 이소장 증권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요 아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요 핸드폰 번호로 성함과 그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려서 인사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